네, 2026 수능특강 영어 27강의 컴퓨터, 인터넷, 정보, 미디어, 교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요, 이제 에코챔버 효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에코챔버 효과는 지금 여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 과목뿐만 아니라 국어에서 이제 비문학에서도 이제 언급이 된 적이 있을 정도로 좀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소재니까요.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media, 미디어에서 에코챔버 효과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하게 되냐면 정보, 아이디어 또는 신념들이 증폭되거나 또는 강화되는 거예요. 자, 무엇에 의해서? 어떤 전이나 아니면 반복을 통해서인데 이런 폐쇄됐다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반복이 되고 전파가 되어질 때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이제 증폭이 되거나 또 강화가 되는 거래요. 그러면은 이제 폐쇄된 시스템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30 명이 모여 있는 어떤 동아리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동아리에서 30 명이 계속해서 인제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또 이런 정보들을 전파를 하고 그러면서 그 정보가 점점 더 굳어지고 더 강화되고 더 증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에코 챔버 효과래요. 그래서 에코 챔버가 뭐냐면 에코가 이제 메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아리 치게 되면 점점 더 크게 들리게 되는데 주변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모이게 되는 게 에코 챔버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제 한국말로는 반향실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에코 챔버 이펙트 자체를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들이 폐쇄된 이 시스템 안에서 계속 증폭이 되어지는 건데 종종 drowning out 했으니까 drown out 하면 이제 빼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수지 같은 데서 물 빼낼 때 drown이라는 말을 쓰는데 다르거나 인제 경쟁하고 있는 관점들은 다 빼내면서 이거는 다 인제 뭔가 들리지 않게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정보만 증폭이 되는 효과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폐쇄됐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에코 챔버랑 인제 빼놓을 수 없는 단어는요. 이 enclosed라는 단어입니다. 폐쇄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하에서 일어나는 효과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빅데이터 얘기를 합니다. 자, 빅데이터 소스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웹사이트, 웹 데이터들은요. 이제 특히나 비 프론트, 뭐뭐 하기 쉽다, 어디 어디에 취약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니까 이 효과에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웹 포럼이나 아니면 커뮤니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요. 종종 자기 자신을 둘러싸게 만들어요. 근데 어떤 목소리로 둘러싸게 하냐면 echo similar opinions to their own 했으니까 자기 자신의 목소리와 비슷한 것들을 에코 인제 다시 뭐죠? 메아리 치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만을 만의 인제 그 자기 자신을 둘러싸이게 만듭니다, 그 목소리만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제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빈칸 추론입니다. 그래서 인제 에코 챔버 효과의 어떤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빈칸 추론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하나 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런 인제 뭐 사실은 다양한 이런 인제 아이디어들은요 다 무시가 되거나 아니면 변두리화 되거나 이제 옆으로 차 이제 뭐 밀쳐지거나 아니면 묵살됩니다. 그냥 트롤이라고요. 그래서 "저건 트롤이야." 이러면서 뭐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 그냥 묵살시켜 버리죠. 마치 그 스팸처럼요. 그래서 this has the effect 이것은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되냐면 distorting 만약에 쉽게 나온다 그러면은 어휘 빈칸으로 distorting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에코 챔버 효과 그러니까 효과가 무엇인지 앞에서 정의를 내려주고 그것에 대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효과가 이제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뜻으로 이제 distorting이라는 단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휘 빈칸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인제 what is then considered 했으니까 이제 고려되어지는 그 일반적인 어떤 일치, 합의라고 인제 그때는 여겨지고 있는 것을 왜곡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옳다라고 하는 것도 왜곡을 하면서 "옳지 않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야. 이게 더 중요해."라고 하게 되는 그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인지 부조화의 효과. 근데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인간들이 이제 내부의 consistency 했으니까 내적인 어떤 그런 일치, 그러니까 어떤 일관성에 있어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인지 부조화의 어떤 효과 이 이론이요. 잘 알려져 있어요. 잘 확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지 부조화라는 건
내가 이제 다른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internal consistency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내부의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실제로 보이는 게 다르니까 인제 인지 부조화가 생기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보들을 아예 차단을 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불일치를 경험하게 됐을 때 다시 말해서 디저넌스 부조화를 인제 우리가 마주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뭐 하려고 노력하냐면 그 정보를 피하거나 아니면 이 부조화를 피하거나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뭐 하려고 노력하냐면 이런 컨저넌스 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 조화를 얻어낼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부조화가 생기면 내가 인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거를 축소를 시키거나 아예 무시를 해서 다시 마음이 편안해지게끔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보가 옳아.'라는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끌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있어서의 함축 의미는요.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시사점은 are clear 분명합니다. 그럼 빅데이터가 뭐라 그랬죠? 아까 이제 빅데이터는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왜곡을 시킨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distorting이란 단어가 인제 그 우리가 이 빅데이터 소스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면 인제 이 "시사점 분명하다." 마이너스가 당연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웹 데이터 세트는요 아주 편향돼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상당한 이해를. 그러면은 우리가 편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를 보고 제대로 보고자 한다면 상당한 우리의 해석이 필요하다. 뭐 하기 전에 이 결론이 인제 도출이 되기 전에 상당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의 어떤 이제 그것을 걸러내기 위한 나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우리가 되게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제 수능 특강에서 간접 연계로라도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능에서요. 그래서 인제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에코 챔버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반향실 효과라고 한대요. 자 얘는 뭐냐면 내 의견이 자신의 의견과 이 유사한 정보만 강화시키는 게 바로 인제 에코 챔버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보만 소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편향된 사고가 생기겠죠. 편향된 사고가 생기고요. 그래서 인제 이 빅데이터를 얘기를 하면서 이 빅데이터도 사실은 어떻다, 어쩔 수밖에 없다. 인제 증폭기 역할을 해서 이 빅데이터를 봤을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인제 갈라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어떤 왜곡된 그런 사고를 더 증폭시킬 수가 있는 증폭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빅데이터다.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이해가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우리가 주제문을 찾아보자면 첫 번째 문장에서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일단은 뭘 해 줬냐면 음 정의를 내려줬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문장 잘 기억하시고요. 요건 다른 색깔로 해 드릴게요.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단어는 에코 챔버 효과랑 그리고 enclosed 두 개는 이제 우리가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 한 문장 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가 시사하는 점은 분명하다. 정보가 편향될 수밖에 없으니 결론을 짓기 전에 더 많은 해석을 해라라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답은 몇 번이었냐면 2번이었어요. 빅데이터가 이제 편향될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해라. 근데 이제 1 번에 뭐 일반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 아니었고요. 에코 챔버까진 좋았지만 사람들이 사실을 배우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실을 왜곡할 수 있죠. 자, 빅데이터. 이제 뉴스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구매하는 최고의 방법, 빅데이터 소비하는 거 아니었고요. 자, 5 번에서는 인제 웹 뉴스 인제 왜곡을 인제 피하기 위한 일관성, 내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 이것도 좀 길게 뭐 그럴듯하게 써 있기는 했었지만 우리가 내적인 일관성을 가지면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계속해서 더 강화를 시켜 주는 에코 챔버 효과를 나타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리지스트하게 도움을 주지는 않죠. 이런 왜곡을 피할 수 있게 도움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대 개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주제는 에코 챔버
이펙트가 일단은 소재였죠. 자, 이게 이제 뭐였냐면 빅데이터가 how big data and cognitive 뭐였죠? 이 단어도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인지적인 부조화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얘가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distort 뭐죠? 이거는 왜곡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에 좀 나올 게 많았으니까 1번은 별표 쳐놓고 잘 봐주세요. 자,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요. 어렵지 않았어요. 2번은 좀 괜찮았습니다. 자, 컴퓨터 과학자들과 이제 수학자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이제 재능이 있어요. 당연히 컴퓨터 과학과 이제 수학에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 되게 잘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으로 보잖아? 마이너스로 가야겠죠? 그들은 tend not to be sensitive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뭔가 분별적이지 않아 보인대요. to 어디에? 센스 민감해 보이진 않는데요. 언어적 뉘앙스에는 언어적 이제 언어가 풍기는 어떤 그런 풍기는 그런 뉘앙스에는 민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과학이랑 수학 되게 잘해. 근데 언어를 잘하는 거는 아닐걸?" 이런 얘기죠. "민감하진 않다."라고 뉘앙스를 잘 알아채거나 표현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깐요. 그렇구나. 자, 그다음에 if someone needs a name 만약에 something 무언가가 이름이 필요하면요. 그들은 그렇게 막 집착하지 않아요. 완벽한 이름. 근데 that has ideal connotations 있으니까 어떤 완전 이상적인 그런 함축된 의미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라틴계 뿌리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완벽한 이름을 고르는 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They just pick a name. 그냥 이름 고르죠. 근데 어떤 이름을 고르냐면 빈칸한 그림을 그려요. 그 이름을 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칸에서 찾아야 되는 부분은 뭐였냐면 과학자, 수학자들이 이름을 고르는 법이에요. 이름을 짓는 법.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그걸 찾으면 되거든요. 자, 그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은요. 이제 is named after 우리 중요했던 게 요거였잖아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냐. 근데 어떻게 이름이 지어졌냐면 먼티 파이썬 the comedy trope 했으니까 이제 연극 그 코미디 극단인 이제 먼티 파이썬에서 온 거래요. 자, 그러면은 사실은 먼티 파이썬이라는 것은요. all comedy context이니까 어떤 원조의 코미디 텍스트예요. 글이에요. 이제 컴퓨터 과학에서 봤을 때 like 스타워즈가 인제 all narrative text였으니까 인제 원조 인제 내러티브가 있는 그런 글인 것처럼 뭐 이렇대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죠? 그리고 이거는요. 웹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요. 얘는 또 어디에서 이름이 지어지게 됐냐면 is named after 지안고라고 읽나요? 하여튼 여기서 왔대요. 이 사람은 재즈 기타리스트예요. 근데 재즈 기타리스트인데 이 사람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인제 가장 좋아하는 거였는데 이것에 이 이제 프레임워크 했으니까 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의 이제 인벤터 했으니까 발명가 이걸 만든 사람의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 재즈 기타리스트의 이름을 지어서 왔대요. 자, 자바도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얘도 커피에서 왔어요. 자바스크립트요. 관련 없는 언어인데요. was invented 이것도 만들어졌습니다. around the same time 비슷한 시기에. 근데 자바랑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고요. 또한 이것도 이름을 커피에 이제 커피를 따라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자, 그럼 다 이름이 인제 뭐 커피라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기타리스트라든지 이런 좋아하는 것들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진 거였기 때문에 답은 이제 몇 번으로 하면 되냐면 3 번으로 하면 되겠네요. 뭐랑 관련이 있었다? 그들이 좋아하는 무언가와 관련이 있었다. 정말 이름 대충 짓는 거죠. 내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어야 되는데 뭘로 지을까? 내가 좋아하는 재즈 기타리스트로 지어야 되겠다 하고 이름 지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언어적으로 봤을 때 언어학자들이 무언가의 이름을 붙인다거나 철학자들이 이름을 붙일 때는 정말 엄청난 숙고가 좀 필요한데 컴퓨터 과학이나 수학에서는 그냥 그거 알아낸 사람의 이름을 많이 붙여서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좀 네. "언어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데는 좀 민감하지 않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공감하는 바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서 내용은 뭐였냐면 컴퓨터 과학자랑 수학자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언어 뉘앙스는 꽝이래요.
언어적 뉘앙스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이름 고르기 할 때 좋아하는 것과 개인적 취향에 따라 그냥 이름 지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따라서 이름을 짓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 이름으로 인제 그 어떤 그 뭐죠? 전문적인 용어를 붙이기도 해요. 우리 별 이름도 그렇죠? 별 이름도 인제 그냥 인제 그 되는 대로 막 짓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뒤로 넘어가서 가지고요.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 인제 픽처 폰 했으니까 화상 전화기가 처음에 인제 도입이 1963 년에 되었을 때요. 근데 뉴욕 인제 그 세계 박람회에서 1963 년에 이런 이제 화상 전화가 도입이 되었을 때 소개가 되었을 때 한 미국인 텔레콤 인제 거대 회사가요. 인제 그 대기업이요. 근데 이 대기업은 뭐 했던 대기업이냐면 위치가 인제 계속적용법으로 쓰였죠. had been at the forefront of designing and introducing The technology, 그 기술을 디자인하고 또 도입을 하게 되는 전면부에 있어 왔던 가장 이제 선구적이었던 이 거대 회사가요. estimated 했으니까 이제 뭔가 측정을 했습니다. 추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0 million이니까 한 1,000만 개의 이러한 폰들이 전화기들이 인제 사용되고 있을 것이다. 미국에 1980 년대쯤에는이라고 인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처음에 이렇게 화상 전화기를 내놓았을 때 자 보세요. 1980년 한 17년 있다가 보면은 인제 1,000만 명이 이거 쓰고 있을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어질 거. The reality, however.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인제 뭐 완만했습니다. Than these experts. 이러한 전문가들 나왔나요? 안 나왔죠? 자, B로 넘어갑니다. But 하지만 진짜 그 해의 진짜 수는 거의 0에 가까웠어요. 그 해요. 그 해가 인제 뭐 1980 년을 나타낼 수 있겠죠. 일단 가능성이 있고 C로 넘어갑시다. Similarly, 비슷하게 at one time 어떤 시기에 전화기는 그 이제 위성에 연결되었던 전화기, 우리 화상 전화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화상 전화가 끝나야 위성 전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B로 먼저 시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진짜 수는요, 거의 0에 수렴했어요. 30 years later 했으니까 30년 후에 스마트폰이나 랩탑이나 태블릿 그리고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던 데스크탑 컴퓨터들과 함께 개인 비디오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디오의 시장 침투율이 was at the other extreme 했으니까 제로에 가까웠던 완전 반대의 극단인 230 million까지도 이제 되었대요. 그래서 100만, 1000만, 억, 2억 3천만이 넘게 이러한 이제 그 그 개인 비디오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추정치는 1980 년에 인제 1,000만을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인제 화상 전화에 대해서. 근데 이제 B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근데 이제 실제 사용자 수는 0 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이어진 게 대신 이제 개인 비디오는 인제 2억 3천 명이 사용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인제 뭐 "추산치랑 실제 사용자 수가 굉장히 달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C에 비슷하게 어느 시기에 전화기는요, 아직 전문가들 안 나왔으니까 이제 답은 끝났어요. B, C, A로 일단 답은 나오고 그만 푸셔도 돼요. 그만 푸셔도 됩니다. 왜냐면 these experts가 A에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인제 B에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A로 이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치만 우리는 읽어 봅시다. 휴대전화는요, 크게 이제 예측이 되었었어요.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제 전문가 나오니까 이제 A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거를 조금 보면 여기에서 1980 년이 이제 B에서는 in that year, 그 해에라고 이제 이어지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C에서는 비슷하게 한 다음에 experts 전문가 얘기 나오면서 이 전문가가 A의 these experts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비슷하게 인제 전문가에 의해서 인제 "to be the next big thing." 했으니까 '그다음 큰 것이 온다.'라고 인제 예측이 되었어요.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죠, 위성 전화가요. 1998 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주 열성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컨센서스 아주 합의되는 예보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인제 미디어 분석가들에 의한 어떤 예보가 얘기를 하기를 3천만의 인제 위성 전화가 전화 구독자가 2006 년까지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추정치가 나오죠. 그래서 위성 전화의 추정치. 2006년에 3,000명, 3천만 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약했죠. 이런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 전화는요. 이런 보조금을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적 어떤 안전 물 외에도 이런 위성 전화는요. mostly used 이제 보통 사용이 되었어요. 그냥 렌탈 유닛 정도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 이제 모험 여행에서요. 그리고 even that niche 했으니까 그런 틈새 시장조차도요. has been rapidly contested 했으니까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대안들에 의해서. 그래서 뭐 지금 뭐 도움이 지금은 약간 이제 모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위성 전화를 가지고 좀 가지고 다니는 게 틈새 시장이었는데 그마저도 다른 대안물 때문에 이제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 거의 없다라는 거죠. 틈새 시장에서 살짝 사용되긴 되었지만요. 그래서 요렇게 인제 그 글의 그 흐름이 흘러가고 있었고요. 그렇게 어려웠던 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냐면 계속해서 틀리는 거죠. 그래서 요지를 한번 적어 볼게요. 요지는 인제 어떤 통신 예측에 대한 통신 사용량에 대한 이렇게 볼까요? 미래 통신 사용량에 대한 추정은 종종 틀릴 수 있다라는 게 요지인 거죠. 그래서 "예측이 계속 틀린다."라는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얘기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인제 사실은 주제문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틀렸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틀렸어."라는 얘기만 좀 들어가 가지고요. 주제문이 없어서 선생님이 요지를 하나 적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